지역주택조합 오피스텔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에서도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가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를 알 것입니다. 입주 예정일 3개월이 지연이 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도와 월만 기재된 일정은 해당 월의 말일로 지정이 된다. 그리고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2021년 7월에서 10월경에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 5월에 조합에서 입주 예정일을 변경한다, 지연된다라는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계약상에서 입주 예정 기간이었던 2024년 8월의 말일로 지정된 그 기간이 도래를 했고, 그리고 입주 예정 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제권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2025년 1월에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도달해서 계약을 해제하였다라고 하면서 납부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달라. 그리고 중도금으로 납부한 중도금과 관련된 대출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도금 대출 계약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적 쟁점은 입주 예정일 자체가 2024년 8월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2024년 8월 31일, 즉 기한의 연도와 월만 기재된 경우에 통상 그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부기했으므로 최종 입주 예정일은 사후 통보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나 법원에서는 조합이 사후에 임의로 무제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분양자들의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이 붕괴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결국 입주 예정일은 조합이 지연된다라고 안내문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자재 수급 차질 및 인건비 상승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입주가 늦어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법원은 계약 시점에 이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공사 지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은 통상의 수단을 다하더라도 예상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불가항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A라는 사업장, B라는 사업장, C라는 사업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해당 사건에서 A라는 사업장은 지연이 되었지만 B, C는 같은 사안에 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 A만의 고유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본다 하면 불가항력적 사항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 하면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불가항력적인 면책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반환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기납본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안에서 특이한 사항은 취득세 지원금이라고 해서 세대당 1,5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법원은 분양대행사에서 조합에서 지급했을 뿐이지 해당 금액이 분양대행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실제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분양대행사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지급을 한 것이지 조합이 지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조합이 은행에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에 따라서 대납이자 공제 조항에 따라서 정당한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중도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중도금 무이자 같은 경우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무이자 조항 같은 경우는 대납이자를 계약 해지했을 경우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고하게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분이 무이자로 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반환액은 납부한 계약 금액에서 조합이 대납한 대출 이자 금액이 공제되는
금액이 최종 반환액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양자였던 지역주택조합 이외에 대출은행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잔금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계약과는 별개다라고 해서 입주 지연에 따라서 계약 해제가 되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분양 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유효하다라고 보았는데, 법원은 분양 계약과 대출 약정은 당사자와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이다라고 하면서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약정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은행에 대한 중도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상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분양 시행을 했던 시행사, 여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겠죠. 분양 시행사에 대해서 중도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만 사실상 반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까지 모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은행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직접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판결을 가지고 이 중도금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을 은행에 직접 상환을 해달라, 대신 상환을 해달라라고 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이 중도금 계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은행이 직접 계약자, 분양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보통 시행사에게 대의 변제할 수 있도록, 대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일단은 청구는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청구를 하면서 이 판결 이후에 은행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소송이라는 것은 보통 1심을 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그 사이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리고 상환일자를 넘겼을 경우에 있어서는 연체이자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종 판결 결과를 정리해서 본다 하면 조합을 상대로 한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해서는 승소를 했다. 하지만 대출한 은행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세무부존재 확인 같은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그대로 유효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수취한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부동산 분양 계약 과정에서 대출은 조합, 시행사 책임이 아닌 수분양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있어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 해제 여부를 결정하시고 소송 진행 여부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